IBC 뉴스의 긴급 속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위해 성재준 앵커를 연결합니다. 성재준 앵커, 응답하랍니다. 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이야기를 조금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일단 첫 번째는 조희대 대법관이 오늘부로 임기가 끝나시고 퇴임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주변에서 간소하게라도 퇴임식을 열자라고 3차례나 요청이 있었지만 끝내 사양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 동료 대법관들이 후배 법관들이 볼 수 있도록 퇴임사를 법원 내부망에라도 남겨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조용히 떠나고 싶다라고 하면서 이마저도 허용하지 않으셨죠. 남겨지지 않은 조희대 대법관의 퇴임사에는 이런 글귀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눈을 퍼서 우물을 채우는 것처럼 정의와 화합의 샘물이 넘쳐 흐르는 날이 언젠가는 반드시 오기를 소망한다. 눈을 퍼서 우물을 가득 채우는 것처럼 이 땅에 정의와 화합의 샘물이 넘쳐 흐르는 그 순간이 언젠가는 오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라고 하는 조희대 대법관의 저 말을 들으니까 공식적으로 퇴임사도 결국에 열지 않으시고 퇴임사조차도 공식적으로 남기지 않은 조희대 대법관의 전 마지막 떠나는 그 순간에 남기신 저 말을 들으니까 참으로 제 가슴속에 답답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땅에 법치가 무너지는 걸 두 눈으로 목격하시면서 이 법치라고 하는 것이 고고하게 냉혈하게 냉철한 눈을 가지고 정의를 위해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군중에 의해서 다수에 의해서 그리고 심지어 그 군중과 다수가 광장에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 내로까지 들어와 가지고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 그 모습을 끊임없이 지켜보면서 소수의견으로서 끝까지 정의를 위해 가지고 외쳤지만 결국에는 지킬 수 없었던 그 정의의 가치를 눈을 파가지고 우물을 가득 채우는 것 같이 그 힘들었던 그 시기를 정말로 이 땅에 정의의 순간이 넘쳐흐를 수 있는 그 순간이 올까? 조희대 대법관의 저 말을 들으니까 참으로 제가 이 땅에 법치가 사라졌다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느끼게 됩니다. 이 땅의 법치가 무너졌던 시기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그에도 전조가 있었지만 가장 첨예하게 이 법치라고 하는 것이 군중에 의해 가지고 다수에 의해 가지고 무너졌던 그 첫 출발점이 됐던 것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아닙니까?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경제 정책에 대해서 이런 좀 아쉬움이 있고 이런 것도 아쉬움이 있다.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평가 속에 우리가 모욕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갈 수가 없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아무리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저 사람의 정치적인 수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안 든다라고 할지라도 설령 마음에 안 든다라는 이유만으로 법치를 뛰어넘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를 제대로 발용하지 않고 그렇게 탄핵이 됐던 것은 무효다라고 끊임없이 주장했던 것이 광장을 가득 메웠던 태극기를 들고 그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외침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더 한탄스럽다라고 느끼는 건 뭡니까? 조희대 대법관이 지금 이 땅에서 법치가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한탄스러운 마음을 느꼈던 부분이 또 뭐가 있습니까? 그 당사자들 법치를 뛰어넘어버리고 감정을 부추겨가지고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가지고 정치적인 속셈을 위해가지고 자신의 정치적인 속셈을 군중 속에 교묘하게 숨긴 채 법치를 무시해버리고 마치 떳떳하게 자기는 정의를 위해서 싸웠다라고 외치는 척하고 있는 이 가증스러운 인간들이 아직까지도 정계에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지금 이 순간에도 미래통합당의 그 모든 과정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절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황 대표한테 우리가 간곡하게 부탁하는 게 제발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런 사람들 좀 쳐내달라라고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시기에 오늘 박 전 대통령이 이런 메시지를 보내셨죠. 옥중서신에는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2006년 이후에 저의 삶은 덤으로 사는 것이고 그 삶은 이 나라에 바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탄핵과 구속으로 저의 정치 여정은 멈추었지만 2006년도 이후에 자신의 삶은 끝났다. 개인으로서 한 여성으로서 살아갔던 자신의 인생은 끝나버렸고 오로지 자신의 목숨을 나라를 위해서 바쳤다. 그러나 그 굳은 결심도 그 나라를 생각하는 그 마음도 결국에는 탄핵에 의해 가지고 정치 여정이 끝나버렸다. 일평생 국가를 위해서 일평생 정치인으로서 살아왔던 우리가 여러 정치인들이 있지만
다른 것들을 다 제쳐놓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정치에 한 몸 다 썼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박 전 대통령 말고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정치 여정이 끝났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얼마나 그 마음에 고통스러웠을까를 생각해보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평생 정치인으로 살아왔고 2006년도 이후로는 자신의 삶은 끝나버렸다라는 그 마음가짐으로 살아왔지만 결국에는 탄핵에 의해 가지고 자신의 정치 여정이 끝나버렸다라고 하는 거, 그때 느꼈을 그 답답함, 그 뭔가 억울함을 어떻게 풀었을까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여기까지도 전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답답한 심정이 있었지만 참고 또 참았죠. 여러 곳에서 실정을 비판하고 견제해야 할 거대 야당의 무기력한 모습에 울분이 터진다라는 목소리들은 내가 많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의 말 한마디가 또 다른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그 염려 때문에 침묵을 택했다라는 것이죠. 평생을 정치인으로 살아왔던 사람이 자신의 정치 인생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때 느끼고 있는 그 답답함, 그리고 자신의 정치 인생이 끝나버렸다라고 선언했던 그 계기가 뭡니까? 몇몇 나쁜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주도적으로 이루어졌던 그 탄핵, 한 푼도 받은 것이 없지만 뇌물이라고 해가지고 이어졌던 탄핵, 한 푼도 받은 것이 없지만 경제 공동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졌던 그 탄핵, 그 탄핵을 주도했던 인간들은 아직까지도 정의를 위해서 싸웠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자신의 마음이. 평생을 정치를 위해 가지고 싸워왔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에 의해 가지고, 군중에 의해 가지고 법은 장악돼 버리고, 군중에 의해 가지고 법치가 무너져 버리고, 그 법치가 무너진 거에 결정적인 희생자가 됐다라는 그 답답한 마음을 표현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 이유는 간단한 것이죠. 혹시 내 말 한마디 때문에 또 다른 분열이 일어날까봐. 이런 상태인데 그 탄핵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 하나 살겠다고, 한 번만 더 하겠다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잔머리 굴리고 머리 굴러가지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권력을 키우겠다라고 해가지고 다시 또 뭐 헌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앉아있고, 이 답답한 순간이었지만서도 그런 것들을 다 참았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분열을 낼까 염려스러웠어. 박 전 대통령의 마지막 메시지는 뭡니까? 이겁니다.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서로 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메우기 힘든 간극도 있겠지만 더 나은 나라를 위해 가지고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분열하지 말고 역사와 국민 앞에서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애국심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저도 하나가 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죠.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자기는 그 평가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자유의 가치에 입각해서 마구잡이로 막말을 쏟아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자유는 자유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유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방종이죠. 자유라고 하는 것은 뭐가 같이 있어야지만 진정한 자유가 될 수가 있는 겁니까? 법치가 있어야지만 진정한 자유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절대적으로, 전적으로 법치가 무너진 결과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다라고 해도, 아무리 그렇다라고 해도 적어도 우리가 자유와 법치의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즉 한마디로 해서 보수 우파라고 한다면은 결코 우리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정할 수가 없다. 이 말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말 저 글귀를 보면서 가슴이 참 아픕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가족도 없어요. 가족도 없고 호렬단신으로 이 나라를 위해 가지고 평생을 살아왔는데 그 평생의 결과가 정치인들의 이권 전쟁에 의해서 자기 조금만 더 권한을 높이겠다, 조금만 더 욕심을 부리겠다라고 하는 그 욕심에 의해 가지고,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주도가 됐던 그 욕심에 의해 가지고 법치가 무너져 버렸고, 그래서 평생 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그 순간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습니다. 그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서도, 그리고 자기는 피해자인데
그 가해자들이 아직까지도 영향력을 뻗치고 있고 아직까지도 미래통합당 속에서 영향력을 뻗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이 순간조차도 피해자로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통합을 해달라는 거예요. 저 가해자들이 날뛰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을 해달라는 겁니다. 왜? 분열을 막기 위해서. 자기 한 몸이 아무리 자기가 피해를 입었고 아무리 억울하다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개인적인 그거를 뒤로 제쳐놓고 애국을 위해 가지고 통합을 해달라라고 하는 박 전 대통령의 저 호소를 듣고 있으니 미래통합당 내에서 설치고 있는 그 인간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 양심의 가책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오늘 박 전 대통령의 저 옥중서신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할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박 전 대통령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정치적인 그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인간들이 오늘 저 박 전 대통령의 저 메시지를 듣고 무슨 말을 할지 저는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